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? 오늘은 대덕구 중심으로 아파트를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얼마 전에 6월 같은 하순경에 분양을 했다가 미분양이 난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 이 아파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왜 미분양이 났는지, 그리고 도급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, 그 주변 여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, 그리고 주변 그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. 그 중에 그 법동에 있는 이편한 아파트, 그리고 와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이 아파트와 이 그 현재 가격을 비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아파트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업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위치는 어, 그 대덕구 읍내동에 있습니다. 사업명은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. 그리고 시행 시공사가 중요한데요. 시행은 뭐 지역주택조합입니다. 지역주택조합은 대전에서 잘 성공하기 어려운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했다고 봐야죠. 그리고 시공사는 쌍용건설입니다.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전체 규모는 최고 25층 11개동 745세대입니다. 그 중에 조합이 411세대, 일반 분양은 334세대인데 여기 입주 시기는 27년 5월달이거든요. 근데 요번에 미분양 난 것은 조합원 분양은 이미 완료가 됐고 일반 분양 334세대에 관해서 분양을 했던 거예요. 근데 그 중에 이쪽의 아파트의 공급 특징은 5구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. 보시면 220세대죠. 그리고 74 타입, 84 타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 18평, 전용 면적이 18평이고 공급 면적 24평인 이 아파트가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미분양 난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이쪽이 왜 미분양이 났을까요?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취약점이 있었고요. 또 하나는 브랜드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. 나중에 뭐 다음 화면에서 이제 뒤에 화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쌍용 더 플래티넘이 이게 말하자면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시공사는 아니에요. 그렇다고 건설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대전에서는 이 쌍용 더 플래티넘이 인지도는 좀 떨어진다.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경기 부진, 뭐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발생해서 사실은 미분양이 난 거죠.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도안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미분양은 아니었잖아요. 일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. 그럼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? 생각해 보면 도안지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들입니다. 다시 말하면 우리 고객들과 건설사 사이에 신뢰도가 쌓였다는 거예요. 신뢰도가 쌓였다는 얘기는 안전한 시공을 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?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미분양이 나고 있다.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은 뭐 유성구, 서구, 중구, 동구, 대덕구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있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통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간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물론 여기 기준은 21년 6월 28일이 100을 보았을 때 대전은 금년 2월부터 7월 29일 얼마 전 29일 쭉 보면 매매 가격 지수가 뭐 평이합니다. 오히려 대전은 조금 현재까지는 조금 지수가 빠지고 있다.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. 지금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어요. 특히 서울 경기권 이쪽으로 살펴보면은 아파트 추세, 가격 추이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대전은 아직 조금씩 빠지고 있다. 이거 확 빠지지는 않지 않습니까? 뭐 다시 반등할 텐데요. 그 중에 대덕을 좀 보시면
대덕도 역시 전체 대전의 그 추이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. 하지만 이 5개 구 중에서 대덕구만이 나름 비교적으로 매매 가격 지수가 높은 편이죠. 왜 그러냐면은 대덕구에 신축 아파트가 없다는 얘기고 또 수요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. 대덕구는 이런 부분이 희망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전세 가격 지수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의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늘 그 보합세예요.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뭐 이런 의미인데 대덕구를 좀 보실까요? 대덕구는 그래도 역시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지수가 높단 말이죠. 이 말은 역시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이다.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대덕구가 유일하게 대전에서 매매 가격 지수가 다 비교적으로 높은 지수를 유지하고 있고 또 전세 가격 지수도 대덕구만이 비교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. 이 말은 주택 수요가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. 다른 구에 비교해서 그럴 때 그랬을 때는 당연히 대덕구에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나면 안 되는 거죠. 왜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요.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여건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전체적인 하락 그리고 그 시공사의 브랜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불행스럽게 이번에 대전 그저 읍내동에 있는 쌍용 플래티넘 네이처 이 아파트는 미분양이 났다. 근데 이것이 기회일 수가 있어요. 우리 그 자산가들이나 투자자들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쪽 그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의 그 입지 조건을 잠깐만 살펴볼게요. 이쪽이 바로 요 자리가 그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 건축 부지입니다. 이거 읍내동이죠. 읍내동이고 이쪽에 그 여건은 매우 좋습니다. 입지 여건은 매우 좋아요. 이를테면은 교통도 편리하고 예컨대 2호선 트램 그 읍내역이 개통이 되죠. 이쪽 지역에. 이게 아마 28년쯤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그 광역철도망이 지나가는 곳이고 전체적으로 또 이 해덕 IC 경부선 그렇죠.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곳이니까 해덕 IC가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. 이쪽 대전 산업단지 그 근로 인원이 5천 명이 넘고 또 위에 잠시 보면은 이쪽에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정돼 있고 혁신도시로 개발 예정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 브라운스톤 아파트 생긴 거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본 대덕 연구개발 특구와도 아마 가까운 곳이니까 전형적인 직주 근접의 주거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좀 반복이 듭니다만은 이쪽에 그 저 뭐예요? 그 효자지구가 있고 연측지구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인구 유입되는 건 확실하지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쌍용 더플래티넘은 매우 좋은 이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, 맞으면 이 아파트에 정말 실구적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을까 살펴보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근 아파트 현재 시세를 볼 필요가 있어요. 다음 화면에서는 제가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연축동에 와동에 있거든요. 이게 아마 25년 금년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 이 편한 아파트는 법동에 있습니다. 법동에 있는데 이게 한 4, 5년 됐습니다. 입주한 지가. 요런 두 가지, 나머지는 전부 다 구축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.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,
최근에 들어온 게 두 개 단지 아파트거든요. 그래서 두 개 단지를 비교해서 과연 이쪽에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 아파트에 입주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,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법동 이편한 세상 이 아파트는 2020년 9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5년 차입니다. 1500세대예요. 그런데 이쪽 25평이 현재 거리가 4억 3천입니다. 4억 3천이면은 이게 평당 1,700만 원 꼴이죠. 평당. 그러니까 지금 쌍용 더 플래티넘이 1,6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까이 그 분양가가 저 평당 분양가 그렇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은 그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지요. 쌍용 더 플래티넘도 이 정도 수준을 갈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와동 대덕 브라운스톤을 보시면 같은 평형대인데 이게 3억 1천만 원이란 말이에요. 매매가가. 그러면 브라운스톤은 1240만 원이잖아요. 1240만 원. 1240만 원. 뭔가 좀 표시가 잘못되는데 1240만 원입니다. 오타입니다. 용서해 주시고요. 1240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1240만 원인데요. 여기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. 쌍용 더 플래티넘에 비해서. 왜 그럴까요?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브라운스톤의 문제는 교통 여건, 입지 여건 다 비슷해요. 그 쌍용 더 플래티넘과. 근데 왜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까? 제가 볼 때는 이쪽 학군도 괜찮습니다. 와동 초등학교도 단지 내에서 4, 5분 거리고.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? 이것은 이수건설이라고 있어요. 이수건설. 이 브랜드의 문제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브랜드의 문제. 상대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법동 이편안이잖아요. 여기는 학군도 문제가 없고, 죄송합니다. 학군도 문제가 없고, 그리고 이편안 그 DLENG 엔지니어링 이거에서 진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도급순이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요. 상당히 그 말하자면 브랜드가 알려져 있는 대전에서는 특히 알려져 있는 아파트입니다.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고 있다.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쌍용 더 플래티넘이 미분양이 난 것은 거기도 이제 쌍용 건설에 대한 도급순을 살펴볼 텐데 사실은 회덕초등학교가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. 그런데 경부선 고속철도를 다 지나가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 그 학교 그 우리 애기들이 학교 그 도보로 가기에는 조금 멀어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학년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저학년의 경우는 누가 안내를 해주고 같이 대동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회덕 초등학교 하나뿐인데 그게 좀 단점이 되고 있다. 더 플래티넘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가감없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장점은 장점대로, 단점은 단점대로. 그래야 여러분이 의사결정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말씀드린 대로 23년도 건설사 도급 순위를 말씀드릴게요. 이건 신뢰도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. 지금 법동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는 DLENC에서 한 거죠. 6위입니다. 전체적으로 삼성, 현대, 대우, 현대엔지니어링, GS는 뭐 유명하죠, 여러분들. 자이 아파트, DLENC 6위, 도급수 6위예요.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이 편은 대전에서 매우 알려져 있는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와동에 있는 브라운스톤은 이건 재개발을 한 곳인데요. 이수건설입니다. 82, 82예요. 도급순이 82.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수건설 들어보셨어요? 잘 모르시잖아요. 그만큼 인지도가 대전에서 떨어지는 브랜드다. 브라운스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현재 가격이 저평가돼 실제로는 괜찮은데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쌍용건설 여기 28위입니다. 28위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1위에서 한 30위 정도까지는 그나마 잘 알려져 있는 아파트 브랜드들이에요. 나름
그런데 쌍용건설은 뭐 나름 브랜드가 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, 불행스럽게도 대전에서는 더 플래티넘 이 브랜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. 이것이 약점이에요. 앞서 말씀드린 법동의 이편한, 그리고 쌍용 더 플래티넘, 그리고 와동의 브라운스톤, 세계 아파트 공이 이 지역은 계족산의 영향을 받습니다. 뭐 전형적인 자연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숲세권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. 이 부분은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계족산 등 도심 전망으로 탁월한 개방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당초에 이 아파트 플래티넘을 설계할 때 지역 여건의 수요를 고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59 타입, 말씀드리면 24평형을 주력하고 있어요. 전체가 이번에 분양한 게 220세대인데 아마 분양한 것, 이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근로자들도 많고 또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예측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, 연축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효자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 다 고려했을 때 이쪽은 뭐 84 타입보다는 59 타입이 더 효과적이다. 말하자면 판촉 전략 차원에서 보면 이건 잘 잡은 것 같습니다. 자, 분양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이쪽 지역은 제가 이제 59 타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죠. 보면은 5층에서 10층 그리고 11층에 20층이 로얄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한 평당 1,56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동 2편안은 한 1,800 정도 형성됐었고, 그리고 그 저쪽 와동에 연축동에 있는 그 아파트는 1260만 원, 1240만 원, 뭐 120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? 이 중간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레이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미분양이 났다 이 말이죠. 미분양 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아파트를 고르실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학세권이 어떻게 되겠는가? 예컨대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는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어떻게 되나, 또 접근성은 어떻게 되나, 이게 매우 중요하지요. 지금 결정적으로 더 플래티넘 네이처가 미분양이 난 그 말하자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초등학교 문제예요.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면 당연히 학세권이 좋은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쪽이 회덕초등학교가 말이죠. 이 단지에서 이 경북 고속철도와 그다음에 경북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있는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학년의 경우에는 뭐별 문제가 없는데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게 학부모님이 동반해줘야 된단 말이죠. 한 고학년 될 때까지. 이게 접근거리가 한 10분 정도 되는데 우리 애기들 걸음거리로 이 먼 거리예요. 사실 먼 거리예요. 가장 아쉬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. 이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랬더라면 이 분양에도 큰 문제가 없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유감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. 그 다음에 뭐 중학교는 뭐 동부 1학군, 6학군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. 이 중학교는 공이 저기 와동에 있는 브라운스톤이라든지 법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다 해당되는 거고, 그 중에서 가장 학군이 좋다 그러면은 사실은 법동 이편한 아파트예요. 그러다 보니 현재 시세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고요.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이 아파트를 고를 때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, 실제로 그쪽에 입지 여건도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, 이 아파트는 당연히 입지 여건을 고려하게 됩니다. 시공사에서 아니면 시행사에서 당초 설계할 때 이런 부분 다 고려하지요. 그래서 요즘은 학세권, 그 다음에 숲세권, 그 다음에 그 생활 편의권, 이런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다 만족시키는데 문제는
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해덕초등학교가 쌍용 그저 더 플래티넘 네이처 아파트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조금 만만치 않다. 이것이 단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, 그러나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, 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은, 이쪽은 저 5구 타입이기 때문에요. 뭐 몇 년 지나면 연충이라는 효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5구 타입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실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갭 투자도 가능한 곳이다. 그리고 또 그 학세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도시 근로자들은 이런 아파트는 매우 투자할 만하고 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. 저는 나름 이렇게 또 분석합니다. 억지스러운 분석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분석해 보면 이러한 점도 있고, 또 하나 그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좀 있어도 분양할 거예요. 분양하는데 그쪽에서는 보통 아마 더 플래티넘은 중동 무이자가 이제 장점이죠. 그러니까 뭐 소규모의 금액으로 뭐 지금 현재 뭐 4억, 5억 뭐 그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. 이런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집을 살 때 현재 장점은 더 플래티넘은 중도금 무이자라는 점이고, 그다음에 현재 뭐 도안 같은 데는 후불이에요. 후불제, 중도금 이자 다 물어야 돼요. 대출 해줍니다만은. 그랬을 때 대덕의 그 한양 수자에는 한 1,700만 원 정도 분양가가 아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여러분들의 그 아주 그 정말 그 지성적인 판단을 요구됩니다. 과연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 이 아파트에 입주할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들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, 나름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데, 과연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장점이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선택하실 필요가 있죠. 오늘은 제가 냉정하게 대덕구의 그 신축 아파트 부분을 특히 이제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에 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늘 드리고 있는 정보가 도움되길 소원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실 때 제 그 말하자면 콘텐츠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